지금 뭐 이 난리가 차라리 오히려 잘 됐다. 잘 됐다. 네, 잘 됐다. 이 검사들이 지금 다 드러내놓고 네. 자신들의 실명을 아예 공개하면서 내가 이 사건의 관계자다. 밝히는 꼴이라고 봅니다. 밝히는 꼴이라고. 네. 그러니까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네.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런 네. 느낌으로 막판까지 몰린 검사들의 마지막 뭐 그렇죠. 발악이라고 할까요? 네, 뭐 그렇죠. 그런 모습도 네.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네. 이제 1차 수사팀이 있고요. 2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아하. 1차 수사팀이 당초에 기소를 했고 유동규에 대해서는 이게 법정 구속에 대해서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차 구속팀에서는 됐다 너네 손 떼라라고 하면서 유동규를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게 있고요. 게다가 1차 수사팀의 정용환 부장검사가 최근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정용환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하게 패싱당했다.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고 뭐가 만장일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는 발작 버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발작 버튼처럼 항소 포기했으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물러나고 뭐 이분에 대해 책임을 져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힘과 콜라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플러스 정용환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은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건에서 1차 수사팀은 이 사건에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뭐 잘못이 있으면은 뭐 찾아서 당연히 검사로서 뭐 임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뭐 기소를 해서 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왜 이재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냐라는 질타가 있었다고 해요. 네. 왜 이재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냐라는 그런 질타성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이 만들어진 과정은 뭐 유동규를 잡으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김만배를 잡으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성남시장 시절의 성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장으로서 이 역대급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성과를 치적을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자랑을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더 뜯어냈어야 돼. 더 환수했어야 되는데 덜 받았어라고 네. 하면서 진짜 역사상 최고 개발 이익 환수를 했던 시장을 배임죄로 기소하게 되는 그 사건을 끝까지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1차 수사팀이 그 건까지는 이르지 않자 2차 수사팀이 와서 싹 밀면서 유동규를 회유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네. 거고 그렇게 돼서 유동규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춤형으로 진술을 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와 같이 재판을 받았던 김용 부원장이 있어요. 김용 부원장이 지금 법정 구속했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네. 이 사건은 오직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된 거예요.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것이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 그리고 남욱이 유동규가 그랬다더라라고 들었다는 전문 진술 네. 이거로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죄 판결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 중인데 이 사건에서는요 유동규에 대해서 유동규도 여기 유죄 판결 책임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끝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봐주기. 네. 검찰의 봐주기. 유동규 봐주기가 이번 사건에서 실패가 됐죠. 네. 오히려 유동규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쉬고 오셔가지고 네. 방송 분량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랩하듯이 쭉 정리 한번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 사건을 보면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 발작 버튼 눌렀다고 했는데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술 우리 맞춤형을 해주면은 뭐 3년으로 해줄게 이런 얘기하고 유동규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유동규까지 구형보다 높게. 선고가 높게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폭로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검사들이 나올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서 항소폭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윗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도 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이 집단반발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개인적 제가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가 그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사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네, 견해를 네, 네. 밝히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거를 두 가지 정도 생각은 듭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항소가 그렇게 결실했으면 항소장 냈으면 됩니다. 누가 이제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구속력 있는 그런 지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항소 포기해야 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거나 명확하게 한 게 아닙니다. 서류가 내려온 게 아니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장관이 그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공식적으로 지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에 뭐 형사소송법이나 뭐 이런 규정의 법률에 의해서 공식적 지휘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 돼요. 뭐 준비 다 해서 들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검찰 쪽에서 정말 그렇게 절실했으면 냈으면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자기들이 안 내고 나서 이거를 누구 탓하는 게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까지 전례를 비춰볼 때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게 이제 뭐 검사가 전에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 뭐 시국선언을 공무원들이 참여한다거나 네. 또는 그 전에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 지금은 이제 공무원 노동 협의회 게 있긴 있지만 노동조합이 있긴 있지만 그 만들기 전에 전공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교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아시고 그게 전부 집단 행동 공무원 집단 행동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네. 전부 형사처벌 받고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받고 다 해고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비켜 있었던 집단이 이제까지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검사들이 무슨 게시판에 자기 내부 게시판에 글 쓴 거 전부 다 보도해주고 마치 이제 검사들이 이런 걸 하면은 정당한 무슨 뭐 자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 행태 문제죠. 예, 보도 행태도 있고 이제까지 이거를 대해서 전부 우쭈쭈쭈가 넘어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면 내지. 왜 내지 않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똑같은 국가 공무원인데 이제까지 했던 예에 비추어서 사실은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속하고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안 할 겁니다 아마. 이제까지 사실 법조계에 대한 법조인들에 대한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한 이런 특권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사람들 몸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나 끼는 짓을 하는데 네. 공무원들은 전부 이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자기들이 당한 게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네요. 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노만석 대행도 검사장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집단행동하고 이러면 이거 징계하고 따져 묻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해요? 노만석 대행이 지금 자신의 뭐 처지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노만석 대행이 자신이 뭐 말을 오히려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사람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게 아니라 마치 법무부와 용산의 그러니까요. 관계에 비추어서 그렇게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이제 법무부 차관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법무부 이쪽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저는 그걸 좀 먹잇감식으로 던져준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이게 물론 이제 추측이지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번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본인들이 검찰 개혁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나 물론 뭐 좀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고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사건이 됐든 아니면 뭐 내란 사건이 됐든 네. 지금 그 검사들이 곤란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뭐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정치적 발언이거든요. 그럼요. 정치적 고려를 해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대로라면.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검찰이 정치 점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든지 제출하고 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제출했습니다라고 법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든지 또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런 걸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법리적으로 합당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정치적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렇네요. 네. 이 검찰의 그 행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하듯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거 항소 꼭 필요하다면은 하고 옷 벗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못했네. 나중에 나 사표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러니까요. 뭡니까? 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게 검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들고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검사들의 어떤 이런 행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들 뭐 그렇게 크게 징계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검찰 이래도 되겠어? 이런 시각이 아니라 아니 검사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고 언론이 도와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검사들 달래고 그러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 검사들 아유 너무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달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검란이라고 하는데 검란이라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명명됐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마치 정의로운 검사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인데 지금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발작에는 약을 먹여야죠. 네네. 따끔한 네. 맛을 보여주는 네, 약을 네. 먹어야 된다. 사실 약간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최근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미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했어요. 그 김건희 특검에서. 아. 근데 묻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사실은 이미 이 정권에서도 무사하다라는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번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걸려 있어서 네. 뭐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미 검사들에 대해서 이번 정권 특히 이번 법무부가 우리 정권도 검사도 우쭈쭈 해줄 거야라는 이미 쐐기를 한번 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게 중대하게 인식을 하고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법무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조금 인사 조치를 해야죠. 이따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조상호 보좌관이 나오기 네. 때문에 법무부에 이제 기류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네.